안녕하세요. 동산이형 장태건 본부장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 나온 위치는 응암동 745번지 일대에 있는 집을 좀 보러 왔어요. 여기가 어떻게 된 거냐면은 매물 의뢰인께서 갑작스럽게 저희한테 의뢰를 줬고, 원래는 제가 이제 집이나 내부 이런 거 보실 때 빵 과장님하고 항상 같이 갔는데 급하게 오다 보니까 저 혼자 오게 됐습니다. 약간 버벅될 수도 있는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기 그냥 올라가서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올라가 보시죠. 예전집의 최고의 트레이드 마크죠. 녹색 철문이 있습니다. 현관문이고요. 외부 공간에서에 대한 보안은 그렇게 좋은 집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시죠. 장기 없죠? 여기 계단 보이시나요? 옛날 집의 특징. 이렇게 올라오시면은 여기에 집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은 보안 도어락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도어락은 뭐 삽에 설치가 되고, 대신 그래도 문은 새 걸로 바꿔 놔주신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아무래도 밖으로 좀 오픈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좀 이제 안전성 적으로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범창도 다 설치를 미리 해놨습니다. 힘으로 뜯어도 잘 뜯어지지 않아요. 제가 힘이 상당히 센 편이거든요. 근데 안 뜯어지네요. 한번 가보시죠. 자, 지금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응암동 745번지 일대에 있는 다세대 빌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준공 연도는 1986년도. 저보다 한 4, 5살 미죠? 4, 5살 저보다 미친 것 같아요. 저보다 동생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저도 오래 살았지만 이 집 자체도 되게 오래된 집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리모델링을 좀 해놓은 상태예요. 보시면은 벽지도 깨끗하고, 아까 외부에서도 보여드렸죠? 샤시나 이런 부분도 집 주인분께서 미리 좀 어느 정도 손을 봐주신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현관문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런 부분 좀 알고 계시면은 차후에 이런 구옥을 거래를 하실 때는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좀 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비용 절감의 효과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내부 구조가 되게 특이합니다. 그럼 좀 멀리서 좀 찍어주시면은 여기에 창문이 있어요. 여기 창문 왜 있을까요? 특이하죠? 환기대라고 열려있는 창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예전에 구조가 이 집이 3룸 구조였어요. 지금 제가 이제 안내해드릴 거는 이제 투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3룸 구조였어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었냐면은, 여기 보시면 주방 보이시죠? 주방도 새로 다 싹 다 해놓으셨거든요. 깨끗하게. 지금 약간 위에가 아직 공사하고 나서 이제 아직 청소가 된 상태는 아니라서 약간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데 새 겁니다. 새 거거든요. 근데 이 주방이 원래는 요 창 있죠? 요 자리에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이게 바로 환기창이었던 거죠. 주방 환기창. 이게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음식하거나 이런 거 할 때 환기가 안 되면 집안에 냄새가 다 들어가게 되는데, 환기창이 여기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바로 옆으로 베란다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베란다 입구가 있었고, 저기 보시면 여기 베란다 입구거든요. 저희 입구가 이쪽에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옆에 방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공간의 활용도를 위해서 젊은 층들이 거주를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어설프게 좁은 거실에 뭐 어설프게 작은 방들이 비치가 되어 있는 것보다 이게 공간 활용도가 더 높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현재는 인테리어를 이렇게 좀 내부 구조를 살짝 바꿔놓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이제 보여드릴 거는 이 싱크대 부분. 어차피 하고 들어가야 될 건데 미리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인테리어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옆에 보시면 베란다 공간. 옛날 집의 제일 주 특징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주 큰 통베란다가 있습니다. 빨간 벽돌. 예, 빨간 벽돌 보이죠? 예, 보이죠? 근데 오히려 이 빨간 벽돌이 더 튼튼해요. 아시죠? 다른 데가 더 튼튼하고, 여기에다가는 말 그대로 세탁실이나 이런 용도로 활용을 하시고, 빨래나 이런 걸 하는 공간으로 사용을 하시면은 상당히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 외에 다른 짐들이 있으면은 짐들도 여기다가 선반이나 이런 거 좀 작업을 해놓고 거기다가 올려놓으셔도 나쁘지 않은 공간? 예전에 그렇게 많이 실제로 사용을 했어요. 어머니 세대도 마찬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는 그런 거 사용을 해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샤시 다 새롭게 해놨습니다. 이 샤시가 생각보다 공사하는데 돈이 좀 많이 드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어느 정도 그 인테리어나 이런 거 다 해놓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요거는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밖으로 나갈게요. 자, 그리고 이 주방 공간은 이렇게 지금 비치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다가 식탁 같은 거 놓으면 되겠네요. 그죠? 네. 식탁 놓고 여기다가 뭐 밥솥이나 이런 거 좀 이렇게 선반화 시켜서 연결시켜서 사용을 해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여기는 이제 가스레인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아직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이 가스레인지 부분은 구옥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가스레인지 많이 사서 사용을 했거든요. 지금 현재 가스레인지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안방은 생각보다 되게 큼지막하게 나왔어요. 이제 안방 기준을 체크를 할 때 저희가 제일 첫 번째 보는 게 침대 사이즈가 어느 것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를 좀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킹 사이즈 침대가 들어가고도 공간이 남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놔둔 거죠. 이렇게 놔두고 이쪽에다가 뭐 화장대나 여기 놔둬도 되고, 만약에 TV를 벽걸이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TV를 놔두고 이렇게 보는 공간으로 사용을 하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옆에도 놔두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공간 활용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침대를 이렇게도 놔둘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와서 보시면은 침대를 이렇게 놔둬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충분하거든요, 공간. 그죠? 제가 어깨가 되게 넓은 편이에요. 근데 이렇게 재면 상당히 깁니다. 키도 한 180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 공간이면은 킹사이즈 침대 놔두고 다른 별도의 공간들을 좀 사용할 수 있다라는 좀 작지는 않은 그런 큰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흔히 뭐 고급 빌라에서 표현을 많이 하죠. 마스터룸이라고. 마스터룸의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고, 특이한 점이 있다고 하면 부엌 빌라를 보시게 되면 소방 안전 설비가 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요런 보시면 단독형 감지기죠. 실제로 불이 나거나 그럴 때 이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 단독형 감지기가 보통 4년, 5년, 6년 정도 된 집, 그 이후의 때의 집은 잘 안 보여요. 실제로 설치가 안 되는 데도 많고, 본인 집이 그 정도 연식이 됐다라고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여기는 단독형 감지기도 다 지금 현재는 설치를 해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등도 새로 갈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인테리어는 전혀 신경 안 써도 되는 그 외적인 부분 좀 신경 써야 되는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방을 좀 보여드릴게요. 작은 방입니다. 내가 이제 자녀가 있거나 그랬을 때 방 하나는 별도로 더 필요할 텐데 그 용도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침대 사이즈는 킹 사이즈까지 들어가면은 아마 조금 빡빡할 것 같고, 한 싱글 사이즈나 퀸까지도 잘하면 가능할 것 같긴 해요.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이거 지금 문이 살짝 걸릴 수는 있거든요. 문이 살짝 걸릴 수는 있어서 이 문을 좀 뜯어내고 차라리 여기 옆으로 이렇게 여닫이 문 형식으로 할 수 있는 도어라든지, 아니면 내려오는 뭐 천 같은 게 있어요. 블라인드 형식으로 되어 있는 문 지반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설치를 해서 차라리 이 문을 뜯어내시면 공간을 상당히 크게 좀 활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 침대 놔두고 여기 책상을 놔둔다든지, 여기다 침대를 놔두고 작은 침대, 싱글 침대죠. 싱글 침대 놔두고 여기다 책상을 놔두고 활용한다든지, 이런 공간을 사용하시면 되고, 혼자 거주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뭐 옷방 정도를 쓸 수 있겠죠. 여기서 창이 좀 크게 뚫려 있습니다. 아까 보였던 그 공간이죠. 베란다가 나와요. 그래서 안정상 위험할 일은 없습니다. 저 베란다를 뚫고 누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안전상 위험할 일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부엌 거래할 때는 그런 것도 좀 많이 신경 쓰시는 편이 되더라고요. 예. 자, 그리고 인테리어 하면은 제일 비용이 많이 드는 데가 어딘가요? 화장실이요? 화장실인가요? 네. 화장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장실도 어느 정도 공사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한번 쭉 찍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화장실만 봤을 때는 거의 새 집이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네. 네. 저희도 신축 빌라 이런 거 많이 보러 다니는데, 화장실 이 정도면 그냥 거의 그냥 신축 빌라에 있는 화장실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가 되고, 여기 단점이라고 하면 요즘은 또 샤워부스 이런 거 사실 많이 해놓거든요. 여기가 구옥 빌라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 화장실 공간에 세탁기를 많이 놨었어요. 아시죠? 예. 세탁기를 많이 놨었는데 이 공간을 좀 이게 만들어 놓은 상태긴 해요. 근데 이 공간을 세탁기를 차라리 아까 얘기했다시피 베란다 쪽으로 빼놓고 여기에다가 샤워부스 같은 거 하나 설치를 해놓고 여기서 샤워를 하시면은 물튈 염려도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집에 대한 이제 건축물 대장상이라든지 등기부 등본상이라든지 이런 내용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 전용 면적이 39.76제곱미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전용 면적으로 따지고 한다면은 한 12평 정도 나오고요.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은 이 전용 면적보다는 좀 더 넓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13평, 14평 정도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대지가 지금 현재 163.9제곱미터.
그러니까 총 여기 5대 빌라거든요. 6세대가 지금 현재 논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지분율을 따진다고 하면 6분의 1 하시면 됩니다. 그럼 토지 등기부 등본을 떼보시면은 지분율로 해서 6분의 1씩 지분을 논아서 이렇게 쪼개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대충 몇 평 정도 되나요, 그러면? 8평이요? 8평 정도 되나요? 그 8평 정도의 대지를 가지는 계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 근처에 이제 세전력이 있거든요. 세전력이 있는데 세전력 쪽에 한 도보로 10에서 13분 사이 정도 거리에 이제 세전력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서부선 관련된 이슈거리도 좀 있습니다. 그 2026년도에 뭐 착공을 시작을 해서 2030년도 초반경에 완공을 목표로 하는 서부선이 개통될 예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서부선 자체는 지금 한 90% 정도 통과가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정부 시민 통과가 됐고, 서부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세전력부터 해서 서울대까지, 서울대 입구죠? 서울대 입구역까지, 서울대역까지군요. 서울대역까지 연결되는 지하철 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노선이 뭐 신천을 지나서 여의도를 지나서 노량진을 지나서 이렇게 서울역 쪽으로 가는 그런 노선이 새롭게 개통될 예정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교통에 대한 호재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집가가 조금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존재를 하는 그런 집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마무리를 드리고 싶은 말은 뭐가 있냐면, 이게 9억이잖아요 9억을 거래할 때는 정말로 조심해서 좀 봐야 될 내용들이 좀 있어요. 첫 번째, 거래하실 때 하자나 이런 부분을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9억 빌라는 하자 부분에서 좀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게 좀 있습니다. 특히 누수 부분, 이런 부분은 디테일하게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그 누수를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보통 한 1년 정도 거주를 해야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비가 정말로 많이 내린다든지, 눈이 정말로 많이 내린다든지, 이런 특이한 상황에서 이제 누수를 좀 체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계약서상의 특약 내용에 꼭 기입을 해주시고, 임대인과 그것도 협의를 봐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현재 매매가가 1억 중반대란 말이죠. 1억 중반대인데, 이런 구역을 입주할 때는 인테리어는 솔직히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했을 때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올지도 여부도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해서, 실제 매매가는 1억 중반대지만 인테리어 비용을 포함했을 때 이 정도가 나오겠구나 정도는 예상을 하고 거래를 진행을 해주시면은 그 자금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크게 무리 없이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많이 간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도 만약 거래를 통해서 거래를 진행해 주신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을 위주로 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거래도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상 뭐 다 웬만한 거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히 이제 궁금하신 점이 있다든지 문의하실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 이제 전화번호나 이런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를 해 드릴 거고, 뭐 혹시나 행여나 저희가 연락이 안 된다고 하면 문자 남겨주시면은 그 문자 내용 확인하고 전화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저는 동산형의 짱 공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